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들로 당황하신 경험 많으시죠? 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가계 경제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끊길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병자라고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병력으로 인해서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분들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유병자분들을 비롯해서 아직은 건강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 내게 맞는 보험 구성 방법 안내해드리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도 이용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그동안 유병자분들을 위한 간편보험이라고 칭하며 다양한 보험들 만나보셨죠. 최근에는 유병 장수 시대가 현실화가 되면서 이렇게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가입은 더 편해지고 훨씬 더 저렴해진 유병자 보험, 오늘 김정덕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유병 장수 시대에 걸맞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의 보험 준비함에 있어서 문턱이 더 낮아졌다. 자, 다시 말하면 병력이 있어도 보험을 준비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유병력자 보험의 진화, 이거는 바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발달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예 보험가입이 거절이 됐었죠. 그리고 또 10여 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50만 넘어도 보험회사에서 간호사를 집으로 보냈었어요. 방문진사도 했었죠. 그래서 뭐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피검사, 소변검사 하면서 유도 질문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병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나한테 다 말해야 된다.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서 가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유병력자 보험의 문이 활짝 열렸었죠. 그래서 한 번 아프셨던 분들은 더더욱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었죠. 그래서 굉장히들 많이들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병이 있어도 장수하는 시대다.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발병률이 높은 담보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무 고지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갖고 있는 병에 따라서 보험료를 충분히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의 범위는 훨씬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간편건강보험이다 아니면 유병력자 보험이다 해서 고지사항이 예전에는 3유라고 해서 딱 3가지가 묻는 게 있었죠.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추가, 재검사 받은 적이 있느냐,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5년 이내 암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거를 묻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놓치는 게 이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이 유병력자 보험에 대표적으로 많이들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 이제 이런 만성질환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던 분들이 이 세 가지의 고지만으로 인해서 보험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이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 그러면 내가 1년, 2년, 5년, 10년 전부터 혈압이나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진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유병력자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 치료를 꾸준히 계속 받았어요. 그냥 계속 가서 무릎이 아플 때마다 통증 주사 맞고, 또 아니면 이제 혈압약도 2달에 한 번씩 계속 복용을 했었는데, 만에 하나 내가 병원에 갔는데 정상적으로 오늘 혈압 검사를 하러 갔더니 혈압이 다른 때보다 많이 더 높다. 한 달 후에, 원래는 2~3달에 한 번씩 왔었는데 뭐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 이게 바로 추가 재검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내가 무릎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고 한 달이나 2달쯤에 저기 수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추가 재검사나 수술 필요 소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을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고지사항 잘 보셔야 되고, 또 2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제한이 되냐면 내가 건강검진에서 그냥 대장 내시경 하다가 위 내시경 하다 용종을 제거했어. 내시경 중에 그냥 절제를 해서 떼어냈습니다. 이것도 수술인데 수술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많이 놓치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만성질환이 뭐 혈압이나 당뇨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골다공증, 아니면 만성위염, 뭐 간염, 뭐 전립선 비대증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병력 있는 유병력자 보험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간편건강보험, 유병력자 보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디테일하게 묻는 질문이 있죠. 바로 335. 3개월 이내는 똑같이 물어요. 3개월 이내에 입원한 적이, 입원 필요 소견이 있느냐, 수술 소견이 있느냐, 아니면 다시 검사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요거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까는 2년 이내 입원과 수술 물어봤었죠. 이거는 3년 이내만 물어봅니다. 3년 이내로. 1년이 늘었어요. 3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325에서는 어떤 거 물어봤어요? 5년 이내 암만 물어봤었죠. 근데 요건 어떻게 해요? 암 외에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협심증이나 심근병색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심장판막증이나 간경화증이 있었느냐, 아니면 뭐 뇌졸중이라든가 어떤 에이즈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 자, 앞에 325보다 물어보는 게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앞에 거보다 뒤에 게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할 수가 있겠죠. 보장의 범위는 더 넓고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325 조건이 맞을 수도 있고 335 조건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담보를 비교해보는 거는 전문가와 항상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병력이 있으신 분이든 병력이 없으신 분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항상 있어요. 3대 질병이죠. 3대 질병, 암과 뇌와 심장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관 중에서. 자, 암은 이 3대 질병은 어떤 게 있어요? 가족력이 가장 무섭잖아요. 가족력. 가족력이 뭐예요? 가족력. 내 부모님이 어떤 질환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력에다가 한 집에서 한솥밥을 같이 먹고 있어.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유전과 환경적인 요소가 구성이 돼서 바로 가족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3대 질환에 대한 준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3대 질환 중에서도 바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암이죠. 암은 가족력도 굉장히 무섭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해도 우연히 걸리는 게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은 3명 중에 1명꼴로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뇌나 심장 쪽은 어떻게 해요? 노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도 되고 또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식생활 문제로 굉장히 혈관 질환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 혈관 질환도 어떻게 해요? 서서히 터지는 것보다 서서히 막혀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 3대 질환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암도 3명 중에 1명꼴로 굉장히 발병이 높은 암도 굉장히 치료법이 진화가 되고 있죠. 점점점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암을 진단받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어떻게 해요? 떼어낸다고 그랬죠. 암세포 덩어리를 그냥 절제해서 딱 떼내는 게 예후도 굉장히 좋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운이 좋은 게 이렇게 수술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도 있죠. 근데 이 항암이나 방사선은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어느 중요한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는 크기를 줄여서 수술하기 위해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도 어떻게 해요? 진화를 하죠. 계속 좋은 기술로 더 발전을 합니다.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를 보면 저 사람 안 걸렸구나. 우리가 다 할 정도로 모자 쓰고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발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약과 좋은 치료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성도 많이 생겼죠, 내성. 근데 지금은 부작용이나 이런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 치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면역 치료가 정상세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왜?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죠. 방사선 치료가 지금은 어떻게 양성자나 중입자 치료 많이 한다고 하지만 중입자 치료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치료 기술이 없고 한 2, 3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양성자 치료 많이 하죠. 이거는 뭐 빛의 속도로 뭐 암세포를 태워서 없애고 에너지를 막 최대화시켜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수술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3대 질병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게 이렇게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발전된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대 질병 중에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한 준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암이 아까 계속 제가 치료법이 진화가 된다 그랬죠. 자, 옛날에는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지금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항암 면역 치료제가 어떻게 나오냐?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암으로 치료하는 게 통계상에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가 이렇게 막 발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계속 그 약을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신약은 암 환자보다 더 많이 나오지만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약은 그닥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 효과가 높은 항암 치료제가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높다. 항암제로 치료하는 게 가장 높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꼭 방사선이나 수술하지 않아도 내가 약을 만성질환처럼 약으로 암을 치료하는 시대에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가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랬잖아요. 의료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함에 따라서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제는 암도 이렇게 약으로 치료하게 되면 통원을 한다. 이제 입원해서 수술 받는 게 아니라 암도 통원으로 치료한다. 항암 치료하게 되면 이제 통원으로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은 입원하면 뭐 90에서 100%까지도 주지만 통원하는 거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뭐 50, 100만 원짜리도 갖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통원비 2, 30만 원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달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암통원 항암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암의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비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봐요. 보통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 한 달 치료 약값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12개월, 12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비용이 6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암보험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 보면 보통 2, 3천만 원에 뭐 실손보험 이렇게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향후 1년, 3년, 5년, 10년 후에는 이런 치료, 지금도 이런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런 치료 비용에 대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질환 진단비 중에서도 암보험은 굉장히들 준비를 많이 하는 현실이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지금 뇌도 중요하다 그랬죠. 혈관 질환이죠. 혈관 질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터지거나 막히는 걸 다 해주는 뇌졸중 진단비도 있고 터지는 것만 해주는 뇌출혈 진단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이 어떻게 해요? 터지거나 막히거나 아니면 부풀거나 아니면은 다른 질환, 꼬이거나 이런 질환 했을 때 이런 뇌혈관 질환이 전체 환자 중에 굉장히 많다더라. 그래서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스트레스나 어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자, 급성. 한 번에 심장이 들어가는 혈류가 막혀가지고 정지가 되는 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막히는 것보다 혈관의 범위는 서서히 막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병력자도 어떻게 해요? 발병률이 높은 암이든 뇌혈관이나 허혈성도 예전에는 간편보험에서 유병력자는 이런 담보들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자, 유병력자 보험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우리 납입 면제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품마다 다 다르죠. 납입 면제를 기본으로 납입 면제만 해주는 게 있는가 하면 환급도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납입 면제가 다 돼요. 다치거나 아팠을 때 80% 후유장이 되면 납입 면제 된다. 그리고 암이나 그리고 뇌출혈 아니죠. 뇌출혈과 뇌경색 다 되는 암과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아도 납입 면제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력 있는 분들도 납입 면제 기능 꼭 있는 거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병력 있는 분들 이제 우리가 발병률이 가장 높은 그런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으로 구성을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다 넣어봤습니다. 다 넣어봤고 나이는 이제 50세 분으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암, 경계성에 있든 제자리에 있든 어떤 기타 피부암이든 갑상선 암이든 아니면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어떤 진단을 받아도 1,000만 원씩 나오게 돼 있죠. 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아니에요. 그 범위를 넓은 아까 뇌혈관 진단비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뇌혈관 진단비도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1,000만 원 또 들어가죠. 자, 기본적으로 대장 용종을 절제하든 어떤 수술했을 때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질병 수술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수술부터는 작은 수술 10만 원부터 큰 수술, 관열 수술할 때는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종 수술비 들어갔죠. 그리고 21대와 112대 굉장히 범위가 넓죠.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질병 수술비 30만 원 갖고는 치료비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21대나 112대는 어떻게 들어가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다 수술비 들어가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다 들어가죠. 뭐 동맥경화다, 녹내장이다, 폐렴이다, 간질환이다, 모든 질환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수술 특약 4개에서 해당이 되면 다 중복으로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진단비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실손보험이 없어도 내가 이런 큰 질환이나 작은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진단비나 실손보험이 없어도 수술비만으로도 내가 치료비가 충분히 된다. 다만 이제 진단비가 있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간병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치료받는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된 거 그런 거를 카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만 하나 갖고 있어도 병원비는 해결되고 진단비나 실손보험이 있으면 더 좋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 특약을 다 넣어도 50세 남성분 3이유로 했을 때 78,000원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년 이내와 5년 이내 암만 물어봤던 거 있죠. 3개월간. 50세 남성분이 78,000원.
여성분이 72,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까 325, 2년 이내 입원한 거 수술한 거 말고 3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거 물어봤었죠. 그리고 5년 이내 암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5년 이내 협심증이냐, 간경화냐, 뇌졸중이 있었느냐, 심장병이 있었느냐 이 물어보는 질환에 따라서 335 고지를 했을 때는 똑같은 보장인데 남성분 78,000원이었던 게 65,000원으로 설계가 되죠. 여성분 72,000원이 61,000원이에요. 10,000원 이상의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 보험사에 물어보는 고지사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병 장수 시대 살면서 내가 병력 있고 만성질환 있고 치료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보험사 비교해서 내가 골라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유병 장수 시대 살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발전은 유병력자 보험을 진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성질환 등 유병력자도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보험사 보험료 비교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줄여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당당하게 보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건강한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유사암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다른 다양한 담보들의 폭넓은 보장이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항상 이런 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절실함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납입 면제 기능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돈만 면제시켜주는 기본형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앞으로 내야 될 돈도 환급해주는 환급형 납입 면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험사 좀 비교해 보셔가지고 내가 병력이 있어도 이제는 똑같이 치료하고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장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험 하나를 준비하셔도 이렇게 발품 팔아서 꼼꼼하게 꼭 비교하고 준비하자라는 오늘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막 50대 접어드신 분들부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시 보험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50세 넘으신 분들은 보험 하나쯤은 적어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건강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이렇게 50이 넘으신 분들은요, 사소하게 약을 드시거나 혹은 예전에 병력을 앓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추가하기에 너무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까, 또 비싸진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미뤄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유병자분들도 간편하고 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험마다 이 고지사항이 상당히 다양해서 내가 통과가 되는 보험 중에서 저렴하게 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보시고 희망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병력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든다면요. 지금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고 네. 또한 3년 전쯤에 이 심장병 수술을 하거나 또 입원을 하신 분 있다면은요. 이분이 유병자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심장병 수술을 한 적이 있고 만성질환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일단 3.25 조건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3년 전이면 일단 2년 이내 입원과 수술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5년에는 암만 물어봤기 때문에 3.25 조건으로 오늘 강의에 나온 보험 준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암보험만 따로 가입하실 수 있다. 그러면 또 암보험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병이나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 3.25 조건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장병이 있다면 335 조건은 좀 어려워도 325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많은 분들 좀 용기 내셔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즘 또 남성분들의 경우 건강검진 하시다가 용종 제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도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또 용종 제거를 하던데 한 달 전에 제거를 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분이 그럼 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보험? 한 달 전이라고 하면 보통 암보험에 암보험 가입을 할 정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한 달 전은 보통 유병력자 보험도 이렇게 325, 아까 325가 있었고 335가 있었지만 3개월 이내 치료력을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전에 뭐 대장 용종했다 하면 325나 335 조건에는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고지사항이 다 다르다고 했죠. 자,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쯤에 이렇게 대장 내시경하다 용종 제거했어요. 이런 분들은 암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분들은 5년 이내만 물어보는 게 있어요. 5년 이내 암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이렇게 대장 용종 하셨던 분은 암보험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냐 이것만 물어보는 회사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 전도 일주일 전도 충분히 암보험은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5만 보는 보험도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합니다. 암보험은요, 정말 일주일 전에 용종 제거를 해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레 겁먹으시던 분들도 이제 암보험 빠르게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보험이 이렇게나 좋아졌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수술을 해서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부터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간편보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진단비와 수술비를 다 넣어도 여러분들이 갱신을 활용해서 50세 기준으로 6만 원대로도 다 이 증권들, 이 보험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병력 있고 나이 있으신 분들 힘이 될 만한 정보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셔서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와 문자 번호로도 여러분들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린 다음에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사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지인이 추천해주거나 TV 광고, 홈쇼핑 등을 통해서 그동안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험 개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렴한 가격에 끌려 하나둘 가입하기 시작한 것들이 모두 모아보니까 이제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들이 저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보장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보험플랜 119 시청만 해왔는데 저도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제 보험도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오늘 용기 내서 연락을 주신 시청자님 걱정 저희가 덜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해결책 찾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분은요, 이 보험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뭐 홈쇼핑, TV 광고에다가 지인분도 또 권유를 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많다고 하셔서 여러 건인 것 같은데 몇 개나 가입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이분이 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한 건요. 네. 혹시 앵커님도 전화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받아봤어요. 네, 뭐 예. 스팸 전화 그 번호 같기도 하고 그런 예. 번호로 이제 걸려오는 전화를 많이 받으셨고 보통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대부분 다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어. 생각보다 너무 싸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전화를 받았을 때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해 하면서 뭐 매달 이것밖에 안 나가면 가입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혹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저렴하게는 뭐 10,000원부터 예. 그다음에 뭐 좀 약간 비싸다고 해도 2만 원,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에 대한 권유 전화를 좀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역시나 받아봤지만 예.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또 하나 장점이 사실은 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어떤 서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부분보다는 예. 그냥 전화상으로 간편하게 대답 몇 번으로 보험 가입이 완료가 되니까 굉장히 절차가 간단하구나. 그리고 저렴하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건강에는 내가 조금씩 자신이 좀 없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끌려서 보험 가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TV를 보다 보면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들이 나오죠. 그런 보험들의 특징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또 끌려서 이 보험은 내가 없지 않을까? 또 이 보험은 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보험 개수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한 8개 정도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오. 그다음에 실손보험이라든지 예. 치아보험, 그리고 또 화재보험까지 해서 총 11개의 보험을 좀 가지고 와, 계셨어요. 무려 10개가 넘는 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네. 집에 계시면서 건강은 걱정되고 또 외출은 조금 꺼려지고 전화 받고 보험을 더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또 이제 홈쇼핑의 경우라면 워낙 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좀 구매 욕구를 자극하게끔 맞아요. 말씀들을 또 워낙 잘해주시니까 네. 거기에 이끌려서 또 뭐 마감 임박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에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동해서 예. 빨리빨리 전화를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가입했을 때 또 예. 나오는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전화라든지 그런 어떤 빠른 멘트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에 대부분 솔직히 장점만 그 보험의 장점만을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지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정말 랩을 하듯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경우. 너무 후루룩 지나가고 그렇죠. 작은 글씨로 고지가 맞습니다. 되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보험이 가진 단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충분히 주의하거나 알고 나서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네. 그냥 저렴하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여기 보시는 보험 개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한 페이지 정리하기도 굉장히 좀 벅찼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갱신형이 일단 대다수예요. 11개 보험 중에 뭐 당연히 실손보험도 갱신형이고 치아보험도 5년 갱신형이고 화재보험도 5년 갱신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총 11개의 보험 중에 갱신형이 아닌 보험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보험은 전부 다 10년 갱신, 뭐 20년 갱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입을 할 때는 나이가 40대였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50대가 되면서 갱신 주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는 사실은 저렴한 마음이 했는데 막상 모아보니까 보험 개수도 많고 금액도 커졌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내가 처음 가입했던 금액이 아니라 꽤 큰 금액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험이 저렴해서 가입하는 건 좋지만 그 저렴하다라고 했을 때 보장이 정말로 좋은지까지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혀 본인의 보험을 솔직히 얘기하면 다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면 저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고 계셨고요. 예. 보장 내용도 단순히 그냥 암보험이다. 그러면 내가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구나. 또는 뭐 상해보험이다. 그러면 내가 다쳤을 때 보장을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 치아보험도 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집엔 화재보험이 없으니 화재보험도 들어야겠다. 뭐 뉴스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나오면 내가 좀 겁이 난다.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다 보니까 본인의 보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단점은요.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특약, 즉 내가 암이 걱정돼서 암보험을 가입하면 암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험에 따라서는 그 보험사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원하는 흔히들 뭐 주계약 혹은 의무특약, 기본특약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이 특약들을 가입하게 되는데 그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이 사망보험금 혹은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 아주 큰 후유장애를 얘기해서 예. 사실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나올 수 있는, 나중에 언젠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몇 세 만기가 정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사망만 보장한다라든 내가 정확하게 나중에 끝까지 다 갔을 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종류의 조건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특약을 가입해야지만 암진단금이라든지 그 밑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을 가입해 주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40대 때 가입할 때는 갱신형이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당연히 사람은 사망의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가격도 무시 못하는 금액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은 그다지 원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내가 사망보험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암보험은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암보험은 내가 정말로 남들보다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면 암진단비가 1억 2천만 원. 남들보다 좀 많이 든 건 맞죠?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크게 들었는데요. 네. 암의 종류라는 게 있죠.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암에도 뭐 예를 들어서 흔하게 나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사암이라고 하는 갑상선암이라든지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뭐 기타 피부암 이런 암들이 있죠. 예. 이런 유사암들은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사망 확률이 없는, 그러니까 완치될 확률이 거의 99%가 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왼쪽에 보이시는 특히나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또 뭐 남성들의 경우는 방광암 전립선암, 예. 그리고 여성분들 또 난소암까지 이런 생식기암이라고 불리거나 소외감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회사는 100%를 지급하는데 어떤 회사는 10%만 지급을 한다. 근데 이분이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가입한 보험들의 경우는 이 암들이 10%만 지급되는 그런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암진단금에서는 1억 2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위암, 간암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을 보장받는 것이 맞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난소암이나 이런 생식기암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분은 3,80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암진단금을 구성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내가 그것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을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들었는지조차 잘 기억을 못하고 계셨고 듣긴 들었는데 빨리 지나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험에서는 아예 듣지 못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증권이나 약관을 저희가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줬을 때 아 정말로 내가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아닌 굉장히 작은 금액이 나오는구나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 6천만 원으로 꽤 많이 구성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뇌출혈이라고 하면 지금은 발생 빈도도 굉장히 낮고요. 또 웬만한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뇌출혈이 우리가 재해로 인한, 상해로 인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내가 크게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나오는 뇌출혈은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뇌출혈 빈도수가 9% 정도 되는데 그런 재해 관련 내가 다쳐서 나오는 뇌출혈을 제외하면 이거보다도 더 적다는 얘기죠. 내가 뇌질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나중에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어떤 고혈압 또는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데 나는 뇌출혈만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요즘 많이 발생하는 어떤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등에 의해서 요즘 많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것도 보장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급성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죠. 협심증이 보장이 안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심장질환도 전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을 많이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협소한 보장범위,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보장범위만 잔뜩 가입을 해놓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뭐 8개 합쳐서 20만 원 정도면 보험료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저렴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범위가 잘못돼 있으면 뭐 계속 오르는 보험료만 내고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또 후유 장애 부분이 궁금한 게요. 네네. 고도 후유 장애로 가입을 해 두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혹시 이건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후유장애 종류에는 예. 3에서 100% 혹은 80% 미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장을 받기 쉬운 형태죠. 그런데 80% 이상만 판매를 하거나 80% 이상까지만 가입이 될 수 있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80% 이상만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질병 후유장애는 아예 없었고요. 상해 후유장애만 5천만 원 정도가 상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셨고 그 외에 정말 좀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뇌졸중 진단비 요거는 1,000만 원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아예 없기 때문에 나중에 노년층이 됐을 때 내가 혹시나 뭐 올 수 있는 치매라든지 뭐 어떤 시력 저하라든지 허리 디스크, 무릎 인공관절 등등 혹시나 또 암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올 수 있는 큰 후유장애까지도 아무것도 보장을 받는 것이 없었고 또 질병 수술비도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보험의 개수는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암에만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 기본 특약만 많이 들어가 있었고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입원비 그리고 입원비도 질병 입원비는 아닌 상해 입원비만 많이 구성이 돼 있었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19만 8천 원 현재 내는 보험 가격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실손보험과 화재보험과 치아보험은 뺀 가격이에요. 빼고 네. 20만 원 가까이네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약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갱신이 돌아오는데 빠른 것들은 내년부터 갱신이 돌아오는데 그 갱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앞으로 5년 안에 이거는 보험료가 약 한 4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요. 그래서 보장 범위는 굉장히 좁고 보험 개수는 많아서 관리도 힘든데 이것들이 전부 다 갱신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뭐 당연히 계속해서 연세를 더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후유장애 부분도 사실은 네.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지금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5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는 사실 만성질환 약을 한 40%의 분들이 벌써 드시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가입이 안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도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를 아예 모르셨고 오히려 이분은 치매보험은 없으니까 내가 치매보험을 하나 더 가입할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예. 해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보험도 보장이 되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시력 저하, 청력 저하, 그다음에 치아가 당연히 빠져서 임플란트 틀리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질병 후유장애만 가입을 해놔도 그것들이 다 보장이 되고요. 물론 거기서 나는 더 특별하게 치매에 대한 어떤 가족력이 너무 걱정된다든지 또는 내 자녀에게 너무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든지 혹은 치아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장받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 하나만 준비를 해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암이나 뇌졸중 같이 큰 질병에 걸렸다. 그럼 후유장애가 안 남을 수가 없어요. 뇌졸중 같은 경우도 내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뭐 당뇨가 걸렸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오래 앉아 있어서 나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서 올 수 있는 디스크, 그다음에 뭐 어깨 관절, 무릎 관절 이런 것들까지 내가 나이가 들면 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예. 나중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미리미리 보장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에 대해서 내가 1억을 들어놨다. 근데 암은 내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뇌졸중도 내가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쵸. 후유장애, 이 질병 후유장애만큼은 내가 늙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노쇠화가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후유장애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만큼은 만성질환이 없고 조금이라도 건강하시고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꼭 하나 가입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좋은 싶어요. 보장을 이분은 80%로 가신 거잖아요. 이상으로. 80% 이상이면 뭐 큰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3에서 100%로 가져가야지 이 보장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 맞습니다.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뭐 7건이 갱신이라고 하셔서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갱신과 비갱신을 좀 비교 좀 해주시죠. 이분은 그래도 아직 50대 초반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비갱신형이 가입이 됐고 지금 뭐 갱신형, 비갱신형 가격 차이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즘은 10년 갱신형이 이제 갱신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많이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실손보험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요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갱신형을 꼭 가입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연세가 좀 많이 고령이시거나 혹은 만성질환약을 드셔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또는 내 보험이 이미 비갱신형으로 잘 짜여져 있지만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내가 건강에 좀 자신이 없어서 하나 정도 갱신형으로 좀 저렴하게 추가하실 분들은 당연히 갱신형을 가입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만성질환약을 드시지도 않고 아직 나이도 50대 초반이셨기 때문에 비갱신형 보험 2가지 정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해서 이분은 보완을 좀 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2가지 정도 30대 정도 되셨다면은 1가지 정도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했을 텐데 이분은 50대 초반이셨기 때문에 무해지 종합보험 2개 정도를 추가해서 이분이 꼭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으로 암 진단비는 조금 낮췄지만 유사암은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등등 그리고 질병 수술비 쪽으로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을 해드렸고 이분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내가 계획한 금액만 납입을 한다고 하면 실비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오르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만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분이 가입하고 있는 그 갱신형 보험들 중에 예. 우리가 전화 와서 가입할 때 단순히 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전화를 받으면 그쪽에서도 빨리 말하고 나도 사실은 다른 일을 하다 전화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내가 과거에 병원을 갔거나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가입했던 이 보험들이 전혀 보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보험사와 어떤 민원, 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꼭 지켰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고지할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화가 와서 판매되는 상품은 이분의 맞춤형 상품이 아니고 한 가지 상품을 정해놓고 전화가 오잖아요. 예. 이 상품을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유병자가 아닌데 이분이 가지신 보험 중에 3개가 유병자용 보험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더 비싸게 가입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하실 때는 나는 15,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전체 가격이 15,000원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분은 사실 유병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10,000원 이었으면 가입이 됐던 거죠. 단순히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리고 나는 유병자 보험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이름이 예를 들어 유병자 보험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간편건강보험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니까 유병자가 아닌데 또 오히려 반대로 비싸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0,000원에 원가가 굉장히 비싼 그리고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요리를 먹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게 잘 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가가 얼마 잘 들어가지 않는 뭐 예를 들면 라면 같이 요리가 손쉬운 근데 그런 라면 같은 요리를 10,000원, 20,000원에 먹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비싸다고 느낄 거잖아요.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단순히 이 보험이 지금 보험료가 얼마다. 나는 매월 얼마만 내면 된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보험이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간에 진짜로 그 보험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보험이고 이 보장이 또 다른 보험사들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보험인지 아니면 비싼 보험인지 그리고 내 나이와 내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인지까지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보험은 많지만 구멍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네, 무해지 보험 2개로 일단은 이분이 비갱신형으로 일단 전부 다 바꿔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보험 진단금은 좀 줄었지만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까지도 전부 다 100% 받을 수 있는 보험 그리고 갑상선암이 나왔을 때도 10%가 아닌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꿔드렸고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이 과거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았던 거를 100%로 늘려서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한데 정말로 내가 향후에 빠른 미래에 임플란트를 뭐 몇 개 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치아보험도 너무 미리 가입해가지고 보험료만 계속 내면서 갱신될 필요 없이 현재 정말로 치아 상태라든지 본인의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내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보상받는 것이 얼마인지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나중에 받게 될 돈이 더 많은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려를 해서 일단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비갱신형 상해보험 하나는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험에도 적립보험료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좀 제거를 해드려서 조금 낮춰가지고 원래 내시던 19만 8천 원의 갱신형 보험을 암진단금을 조금 낮추면서 17만 9천 원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전부 다 리모델링 해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보험 개수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속 있게 가져갈 수 있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갱신되는 7건의 보험을 정리해드렸고요. 비갱신으로 아직 젊으시니까 범위를 잘 살펴서 큰 범위로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성 특정암까지도 100% 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다가 이대 질환의 범위도 넓혀서 구성해드렸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까지도 3에서 10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 내려주셨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혹시 홈쇼핑이나 전화를 받고 갑자기 가입을 하셨거나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고지사항을 어기진 않았는지 확인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